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아사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철학적인 이해도 해볼 건데요. 아사나 지도법의 강의를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계속 이어서 강의를 또 수강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사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이해되는 지점들도 많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자, 아사나는 우리가 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몸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요가 동작을 잘 해내기 위해서, 또는 뭐 내 몸의 불편한 지점들을 통증이나 자극을 좀 완화시켜주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모두 다 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사나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100명이 요가를 하면 100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또 이유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수련을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게 이유가 그때그때 또 달라지거든요. 보통 처음에 저는 그런 머리석이라던가 막 이렇게 후구를 해서 발바닥이랑 이마랑 막 만나고 이런 동작을 해보고 싶었고, 그게 뭔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몸이 엄청 유연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도전적으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다면, 이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는 언제 아사나 수련을 하나 했을 때 좀 몸이 많이 긴장돼 있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좀 항지인이 돼 있어서 이게 이완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일부러 요가 수련을 잠깐 해서 좀 이완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100명의 목적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한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기적으로 그 아사나의 목적이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몸에서 좀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또는 뭐 긴장을 완화하거나 또는 내가 너무 뻣뻣하고 근육의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걸 좀 유연하게 해주고 이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도 또 아사나를 많이 접하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아사나의 목적은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물리적인 몸으로 결과물로서 우리가 경험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가 동작들은 보시면은 좀 낯선 동작들이 많죠. 평소에 내가 그냥 걷거나 사모음을 하거나 그냥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동작들보다는 좀 더 몸의 관절들을 많이 쓰면서 동작을 이어가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동작들, 쓰지 않는 관절들을 쓰거나 또는 근육들을 좀 자극을 주면서 낯선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낯선 동작을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정렬, 내가 생각하는 뭐 수평, 내가 생각하는 바른 상태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내가 근육의 대칭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몸의 균형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을 많이 썼다는 반증이겠죠.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물리적인 몸으로 경험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나의 몸의 상태가 불균형이라면 평소에도 나의 선택들이 좀 불균형됐거나 편향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받아들이고 그걸 균형 상태로 물리적인 몸의 수준에서 균형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거나 편향되어 있던 마음이 중립이나 균형 상태로 돌아오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아사나 수련의 목적이 좀 더 내면과 깊이 링크되는 그런 수련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아사나의 목적이라는 건 우리 선생님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각자의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이 몸을 썼을 때 그런 낯선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 몸의 균형 상태와 객관적인 상태에 좀 불일치가 있다면 그거를 균형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균형도 함께 회복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요가 매트 위에서의 요가라는 건 매트 위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련을 해보시면 아마 선생님도 공감을 하실 텐데 막 급하신 분, 평소에 투쟁적이신 분, 경쟁적이신 분 또는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요가 매트 위에서 이런 낯선 동작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요. 사실은 이 요가 매트 위에서 낯선 자극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일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 위에서 아사나 수련을 하면서 내가 낯선 자극을 만났을 때 또는 낯선 동작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이 낯선 동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림하신다면 사실 아사나 수련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택들을 주로 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결국에는 나의 삶 전반을 결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사나 수련이라는 건 단순히 몸쓰임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마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과정에서 나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알아차림하고 객관화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선택들을 하나씩 나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과정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사나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사나를 잘한다.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머리서기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동작을 완성하고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아사나를 잘한다는 생각이죠. 자, 근데 사실은 아사나를 잘한다는 건 우리가 본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내 몸의 가동 범위를 알아차리고 애쓰거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사실 아사나를 잘하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보통은 잘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리시는 기준들이 어려운 자세를 하는 것. 이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면, 아, 내 몸에 맞는 자세를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할 수 있으면, 구현해낼 수 있으면 잘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몸에 맞는 자세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내가 그걸 몸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알아도 몸으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하려고 했던 자세와 실제로 몸으로 표현된 자세가 일치하는가?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분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은 이제 진짜 잘한다의 기준이 뭘까도 나름 생각하게 되고 또 나는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잘한다라는 게 동의가 된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세우고 또 요가 교육을 끝머리쯤 가다 보면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자세 사진을. 근데 저는 어떤 게 요가 동작을 잘하는 걸까? 또 요가 사진을 찍다 보면 다들 잘하는 자세를 찍고 싶어 하시니까 그랬을 때 제가 드렸던 조언은 호흡이 되는 자세였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을 때 이미 다 표가 나요. 내가 무리해서 자세를 막 억지로 애써서 꽉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핏줄도 다 서고요. 숨을 참고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나 몸도 많이 경직돼 있어요. 그런 사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고 호흡이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의 자세를 했을 때 그걸 사진으로 찍어도 좀 더 아름답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잘 나왔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도 같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사나를 잘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사나의 어떤 완벽한 기준이 있다. 이 아사나는 이렇게 했을 때가 훨씬 완벽한 자세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아사나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고 했듯이 각자의 골격 구조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몸의 가동 범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거기에 맞게 애쓰지 않고 억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아사나를 하는 게 아사나를 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저희 강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한 줄로 정의 내리고 있죠. 아사나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맞게 아사나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러면 다음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른 자세는 사실 해부학 이론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면 이 아사나 지도법을 공부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른 자세의 기준 저희가 3가지를 제안을 하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골격 구조.
우리 몸에 원래 타고난 모양에 순응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우리 몸은 골격이라고 하는 뼈대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단한 구조물을 우리 몸에서 이루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척추라고 하는 그 골격이 왜곡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쓰이게 되면은 사실 그 골격에서 건강하게 유지됐던 뭐 장기의 생리적인 기능이나 또는 근골격계의 정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거나 생리적인 기능들이 훼손이 된다거나 또는 가장 크게 호흡의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라고 하는 어떤 기능에 저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골격 구조, 기본적인 골격 구조에 순응해서 몸을 쓰고 동작을 했을 때 또는 정지 동작을 했을 때 불필요한 긴장이나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바른 자세를 첫 번째 제안을 하죠. 두 번째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운동의 목적입니다. 일단 아사나는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아사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지금 몸을 쓰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아사나 지도법 시간에는 축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축을 어디로 쓰는지에 따라서 이완되고 강화되는 근육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사나의 목적, 타겟하는 근육들에 따라서 사실 축을 어디로 쓰는지 결정이 날 거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몸을 쓰고 있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사나 수련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두 번째 기준이 되겠죠. 네. 세 번째 기준은 뭐죠? 이제 실시간 나의 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자세인가 아닌가 입니다. 맞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의 이제 이론 파트의 거의 마지막을 보시면 바로 알아차림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사나 지도법 시간에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 이 아사나 수련을 통해서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몸의 가동 범위를 수용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아사나 수련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겠죠. 실시간 나의 몸의 상태는 아침, 저녁으로도 계속 달라질 거고요. 주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내 몸의 실시간 상태를 늘 알아차림하고 거기에 맞게 몸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알아차림까지 바른 자세의 기준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이 바른 자세를 기반으로 해서 아사나 지도법 시간도 구성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사나 지도법이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시탄가 프라이머리 시리즈의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이 이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등장하는 건 바른 자세와 바르지 않는 자세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르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예비 아사나로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이 예비 아사나를 수련하시고 나면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걸 직접적으로 연습하면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장은 내 몸의 가동 범위나 근력 수준이 받쳐주지 않아서 바른 정렬로 나와 있는 아사나를 수련하지 못한다면 대안 자세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가동 범위를 좀 이해하고 또는 내가 지도하고 있는 회원님들 또는 학생들의 몸을 이해하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아사나 지도법 시간에 어떤 것들을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에 진행되는 본 강의에서도 실습하실 수 있는 다양한 강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꼭 집에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알아차림도 함께하는 아사나 수련과 지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저희가 열심히 강의 영상도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더 채워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영상들이니까요.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거는 조금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보완해서 강의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